네, 안녕하십니까. 송드러나 채널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정상 착륙과 비상 착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중에 우리가 여러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착륙하는 방법, 그리고 정상적인 착륙 시에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 다음으로 비상 사태를 맞이했을 경우 그때 착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정상 접근 및 착륙은 제일 먼저 적합한 이착륙 장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넓이와 최소 높이를 확보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장애물이 없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장애물이 있을 경우 다른 비상 착륙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평하고 단단하며 비산물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합한 이착륙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위에 보면 자, 나뭇가지, 전깃줄, 기타 장애물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착륙할 그 넓이로는 지점의 넓이로는 지름이 3에서 5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팔을 벌렸을 때 대략 2m가 좀 안 되는데 양팔을 벌렸을 때 넓이의 2배 정도, 그 정도는 착륙 장소가 확보되어야 안전한 착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인 경우 이보다 좁아도 착륙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면 이보다 좁은 폭에서 착륙시키는 게 매우 숙련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륙의 높이에 있어서도 5에서 10m 정도는 이렇게 확보가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이런 원통형으로 지름 평균 4m, 높이 평균 7m 정도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원통형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안전한 정상적인 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평평해야 되겠죠. 단단하고요. 비산물이 없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일치되지 않으면 비상 착륙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처럼 고글을 사용해서 항공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종기에 별도의 장치를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착륙하는 순간에는 이 고글이나 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 둘은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하면서 착륙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실행이 되지 않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드론의 착륙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가 드론 실기 시험을 볼 때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륙을 했죠. 이륙을 해서 공중에서 이를테면 촬영을 이제 합니다.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제 착륙 지점으로 복귀해야 되겠죠. 착륙 지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착륙 지점으로 다가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5m 정도의 5m 정도의 착륙 높이를 확보했습니다. 원통형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죠. 이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강을 시작해서 정확한 착륙 지점을 향해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정확한 착륙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하강을 하고 착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륙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착륙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에서 일반적인 정상 착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체가 이곳에서 이제 이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륙을 해서 공중에서 촬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동을 해서 기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착륙 위치로 가야 되겠죠. 자, 착륙 위치는 장애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아무런 장애물이 없죠. 원통형으로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 착륙 지점을 정확히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이제 하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착륙이 바로 정상 착륙입니다. 정상 접근 그리고 정상 착륙인 것입니다. 정상 접근 착륙인 것이죠. 자, 정확한 랜딩 위치에 이렇게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정상 착륙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상 조작 및 착륙입니다. 자, 비상 조작 및 착륙에서는 비상 절차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비상 절차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적합한 이착륙 장소가 없어요. 지금 한참 촬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적합한 이착륙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넓이 확보가 안 되고 높이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장애물이 있어요. 또는 평평단단 비산물 없는 지역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데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절차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판단은 왜 필요하느냐? 배터리의 잔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잔량이 없는데 비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체를 파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배터리 이를테면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부는 곳에서 착륙을 시도할 경우 그 바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신속히 소모되게 됩니다. 그러면 곤두박질 칠 수가 있죠. 배터리 잔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 조작을 해야 될 장소와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자, 이러한 장소 위치에서는 어떠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풍속과 풍향은 어떠한가, 이런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은 먼저 알아보면 우리 드론 기체 운영 과정에서 또는 자격증 과정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녹색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 볼티지가 내려가게 되면 급속하게 그 전압이 하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을 항상 확인하시고 위험에
자기 기체를 빠뜨리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도중에는 이 영상을 한 번에 다 촬영해야 되고 조금만 더 하면서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 곳에 기체가 있게 되고 강제로 착륙하게 되거나 또는 기체가 더 이상 전력이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게 되면 배터리가 부족하면 지난 편에도 알아봤지만 그 자리에서 호버링 할지 그 자리에서 착륙을 시킬지 신속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절차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비상 조작을 해야 할 장소와 위치. 바로 이렇게 숲을 위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냥 여기서 착륙할 것인가, 이쪽 좀 개활지로 나올 것인가, 이쪽 사람은 좀 있지만 평평한 이쪽으로 올 것인가, 또 수면 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수면에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기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장소와 위치를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속과 풍향,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그리고 풍속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점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론을 날리는 곳에서 이러한 풍속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살살살살 흔들린다면 초속 3m, 그리고 나뭇잎이 아니고 나뭇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가 살살 흔들린다면 초속 5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을 달고 있는 가지 위에 있는 조금 큰 가지가 흔들린다면 이제는 초속 6m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론이 감내할 수 있는 그 풍속은 초속 7m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니 초속 6m, 7m 이상인 경우에는 드론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렇게 바람이 분다면 신속히 착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펠러와 모터의 상태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프로펠러는 어느 한 곳에 살짝 닿기만 해도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기체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락을 해서 이렇게 모터 마운트까지 다 파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펠러 모터의 상태를 유심히 봐서 크게 진동이 심하다 그러면 비상착륙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 시험에서, 그러니까 드론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비상착륙 절차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착륙을 위해서 일단은 고도를 상승시킵니다. 자, 우리가 비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하면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는 신속히 고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비상 절차는 대부분 신호가 조종기와 기체와의 신호가 끊겼다든가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기체가 마구마구 움직인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체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기체를 상승시키게 되면 조종기와 기체와의 통신도 다시 연결이 되고, 또 GPS 신호가 주변 장애물 때문에 잡히지 않던 게 다시 GPS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서는 오히려 기체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도 기체를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체를 상승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싶으면 곧바로 비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비상하고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대각선을
그 경로로 대각선 경로로 착륙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각선 경로로 착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일단 상승을 시켜봅니다. 상승을 시켜보고 이제 조금 그 신호도 받고 좀 안정화가 됐다 하면 다음으로 비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신속한 속도로 자, 착륙 지점을 향해서 가서 곧바로 착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비상 절차입니다. 비상 조작 및 착륙인 것이죠. 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비상 절차입니다. 자, 시험에 또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비상 착륙의 방법과 선택을 한번 확인하실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게 정상적인 착륙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 옆에서 이렇게 측풍이 불어옵니다. 측풍이 불어오면 자, 배터리가 충분치 않아요. 또는 프로펠러에 약간의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측풍이 붑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힘도 배터리 전압도 충분치 않고 프로펠러에서 일으키는 추력과 양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스로틀만 조금 낮춰주게 되면 측풍에 의해서 이렇게 옆으로 글라이딩을 하게 되겠죠. 이 측풍을 이용해서 이렇게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 정상 부근에서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또는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를테면 언덕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또는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구조물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서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기체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도 스로틀을 낮추게 됩니다. 스로틀을 서서히 낮춰주게 되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상승기류가 많지 않은 곳에서 이르렀다 판단되면 자, 우측 키를 사용해서 우측으로 글라이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비상 착륙 지점으로 가서 착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바람도 측풍이 옆에서 불고 상승기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프로펠러 상태도 안 좋거나 배터리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옆으로 스로틀을 낮춰가면서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형으로 가고 있죠. 이러한 방법은 시험 때 시험을 그 실기 시험을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탈락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착륙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기체가 심히 이상을 느꼈을 때 한번 이렇게 이동시켜 보고 또 다시 또 하강시켜 봤다가 다시 또 이동시켜 보고 하강시켰다가 다시 이동시켜 보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이상도 느꼈고 배터리는 아직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프로펠러 이상을 크게 느끼고 진동도 좀 많아졌어요, 기체에. 그리고 바람도 좀 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토막토막 나눠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기체를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이 코스 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체의 상태 그리고 현재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서 조종자가 신속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닥이 또 여의치가 않고 장애물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캐치랜딩, 손으로 캐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캐치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실에서 날려본 동영상인데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두 다 확인하기는 뭐 적절치 않은데요.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방금 이렇게 캐치하는 거를 여러 번 연습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눈높이 아래에서 제가 받는 거를 하였는데 이렇게 작은 기체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기체가 아니고 상당히 큰 기체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기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위로 뻗어서 머리 위에서 잡아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기체가 큰 경우에 만약에 손 아래 부분에서, 머리 아래 부분에서 기체를 잡게 되면 머리에 부딪히거나 눈에 부딪히거나 또 몸에 부딪히고 이 손에 부딪히고 팔에 부딪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캐치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 윗부분으로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안전하게 기체를 손으로 캐치랜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착륙의 방법으로 상승기류와 바람을 이용해서 글라이딩해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착륙하는 방법이 있고, 이 손으로 잡는 캐치랜딩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정상 접근 착륙과 비상 사태에 비상 착륙하는 상황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